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시선 27번째 시간 시선 태그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이 주목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 시선 태그입니다. 10월 둘째 주에도 시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뉴스, 이른바 MB뉴스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은 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3위 국정원, 4위 국정원 정치 개입, 5위 자유한국당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임 시절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주째 1위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다스 관련 단독 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를 제쳐두고 올해 초 다스 본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전 기사도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은 무효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2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들이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사를 길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에 대한 여론 공작을 펼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주범으로 이태하 전 심리당장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모의했다는 정황,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논평을 내도록 보수단체에 청구한 정황,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시발단을 지원한 정황 등이 담긴 뉴스가 시민편집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위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의한 사찰을 주장하고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뉴스가 다수였습니다. 홍 대표의 주장과 함께 팩트체크 기사와 경찰의 반박 등이 선별됐습니다. 한 시민편집단은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일단 아무 말이나 던져보는 게 야당 대표 수준이면 저게 무슨 정치야. 이 밖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혈세를 챙겼다는 뉴스,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이 뇌물을 받아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 등도 일파만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선태그였습니다. 어떤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만든다. 조작. 한 달 전 종영한 SBS 드라마 제목입니다. 조작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된 배우 문성근 씨는 제작 발표회에서 그간 드라마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8년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한 것은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성근 씨는 조작의 피해자였습니다. 국정원은 문성근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합성 사진 유포에 앞서 심리전단 보고서에는 그간 운영을 통해 검증된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활용해 특수 공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저급한 조작물이 국정원 특수 공작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국정원의 조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 그룹인 시발단을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시발단이 연관된 SNS 계정을 확보했고 시발단 총괄단장인 윤정은 목사가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에게 흘러간 검은 돈들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 국정원과 시발단의 검은 관계에 대한 의혹은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 팟캐스트 낙검수에서 공개된 윤정은 목사의 녹취록. 지금 여의도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을 얻었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지만 검찰과 법원은 자발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윤정은 목사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꼬리를 잘랐던 수사기관의 칼날이 다시 국정원이라는 몸통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작성된 15만 명의 찬성 의견서 가운데 동일인이 중복 작성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의견서가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의 이완용과 박정희의 이름으로 작성된 찬성 의견서도 발견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여론조작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관여와 지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을 모표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문건에도 국정원이 등장합니다. 국정원은 제3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거짓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심위가 방송을 심의하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셀프 민원으로 방심위의 방송사 관리 감독 권한을 특정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국조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협력자 김모 씨가 남긴 유서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는 자살을 기도하면서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이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설프고 경악스럽고 조잡하고 기막힌 국정원의 조작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아니라 국조원이었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 PD의 눈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속 뉴스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 시선인물입니다. 시선인물 7번째 주인공은 주진우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사로 BBK 특검, 내곡동 특검을 출범시키다시피 한 주진우 기자는 자타공인 MB 전문 기자로 통합니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 취재기를 영화와 책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MB를 추적하며 각종 특종 보도를 휩쓸어온 주진우 기자가 이번엔 기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봤다는 주진우 기자. 이 전 대통령을 취재하는 꿈까지 꿀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 후 일담을 말하던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점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쓰지만 타사의 후속 보도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주 기자에게 인터뷰 자리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이나 국세청이 아니다. 시민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주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힘 역시 검찰도 특검도 아닌 광장의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아니더라도 집에 등불은 켜달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시선인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발. MB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작을 벌인 십자군 알바단, 일명 시발단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류정치, 삼류언론, 동반자, 유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써온 언론이 민생과는 동떨어진 최근 안 대표 보여주기식 정치에도 달라졌다며 칭찬 일색의 보도를 내보내자 KBS가 정상화된다면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구악스런, 적폐스런 보도가 이런 류
KBS가 정치권이 접한 추석 민심을 소개하면서 여당의 적폐 청산과 보수 야당의 안보, 경제 불안을 1:1 구도로 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그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선 클로징도 시민이 직접 합니다.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날카롭거나 통쾌하거나 감동적이거나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자신만의 클로징을 찍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시선을 빛내줄 시민 앵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뉴스 시선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